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의료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나는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통큰 합의에 동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0차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방식도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날아간 거리와 감사합니다. 날아간 거리에다가 친애하는 여러분, 국가람 해외 동포형제 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연결되어 있는 이것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첫 회담을 가지었습니다. 나는 먼저 순회 상봉과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바치신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며 선대히 맞이하여주고 한혈육, 한형제, 한민족의 따뜻한 정을 더해준 남녘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과 남이 오늘 이렇게 다시 두 손을 맞잡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마음으로 기다리고 왔습니다. 정작 마주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입니다. 하루빨리 온 결의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길을 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결심을 안고 여기서 볼을 때렸을 때 볼을 때리면 볼이 발사가 되어서 떨어지고 그 부분에서 굴러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비거리가 되겠고 이쪽 부분이 롤 굴러간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의 거리가 비거리가 될 텐데 이 비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x의 거리의 값을 어떻게 우리가 최대로 해야 할 것이냐 한다면 x가 어떤 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x는 이 식을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굉장히 골치 아픈 시기다고 해서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 텐데 굉장히 쉬운 원리예요. 비거리를 구하는 물리의 식은 스크린 골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물리학적으로 비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비거리는 G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적인 어려운 식이라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이 비거리 x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특히 여기서 분모에 나와 있는 g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에 대한 가속도이기 때문에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우리가 골퍼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아무나 컨트롤한다면 우리가 붕 뜨기도 하고 마음대로 컨트롤이 될 텐데 이거는 골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운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구든지 다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거리가 형성되는 원리에는 이 두 가지 식만 남게 됐어요. 비거리가. 그러니까 이 비거리라고 하는 거는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인데 이 V0라고 하는 값이 이 V0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의 레슨 하시는 분들이 나는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고 한다면은 솔루션으로 내놓는 방안 중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스피드를 빨리 하라. 스윙 스피드를 빨리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90%가 할 거예요. 그래서 스윙 스피드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고 여러 가지 등등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맞는 답이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서 V0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윙 스피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골프 클럽이 있을 때 스윙 스피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클럽이 이렇게 있으면은 스윙을 한 스윙 스피드가 있고 스윙한 스윙 스피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볼이 맞아서 튀어나가는 볼의 스피드가 있습니다. 볼 스피드가 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스윙 스피드의 값을 높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리식에서는 V0라는 값은 스윙 스피드가 아니라 볼 스피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볼이 날아가는 볼 스피드의 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볼 스피드의 값을. 그러니까 볼 스피드의 값을 빨리게 해야 될 텐데 스윙 스피드의 값을 빨리게 한다고 해서 볼 스피드 값이 반드시 상관관계는 가지고 있지만은 반드시 정확한 답은 안 해. 그래서 이 볼 스피드의 값이 올라가게 될 때 여기서 본다면 비거리라고 하는 게 비거리는 x는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인데 우리 이게 값을 a라고 하고 이게 값을 b라고 한다면은 x는 a 곱하기 b로 형성이 될 텐데요. 이 x의 값을 캐리 디스턴스를 x를 맥시마이즈 시키려면은 이 a의 값도 맥시마이즈 되고 b의 값도 맥시마이즈가 된다면 이 x의 비거리는 최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대가. 그렇다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값이 a가 바로 v0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값이 v0의 제곱이다 한다면은 이 a를 최대로 하려면은 v0가 최대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v0가. 이 v0는 바로 볼 스피드를 말하고 있어요. 볼 스피드를 어떻게 최대로 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볼 스피드를 어떻게 최대로 할 것이냐 하는 건 여태까지의 개념은 볼 스피드는 반드시 스윙 스피드에 의존한다고 하는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건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논리예요. 어떻게 우리가 볼 스피드를 최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려면 먼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지렛대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지렛대에 이게 무게중심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다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이 힘을 가하면 이 지렛대는 움직이지 않아요. 이 지렛대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파워가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 만약에 여기 힘을 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지렛대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이게 움직임에 운동 에너지가 발생해서 여기에서 반발돼서 올라오는 힘은
굉장히 리듀스가 되어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힘을 가했을 때 가장 최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런 지렛대 원리에서 골프 클럽을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얘기. 골프 클럽은 예를 들어서 골프에 헤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골프의 앞부분에서 봤을 때 말이죠. 앞부분에 클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게 호젤이 돼서 샤프트가 꽂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모든 클럽은 인위적으로 바꾸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클럽의 라인을 긋게 되면 이 선상에 무게중심 G가 있습니다. 무게중심 G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무게중심을 예를 들어서 클럽을 설계하는 방법상에서는 인위적으로 뒤로 빼기도 해요. 뒤로 빼서 예를 들어서 뒤에다가 스크루를 집어넣는다든지 하면은 이 무게중심 G가 뒤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클럽들을 보면은 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이 페이스 뒷부분에다가 스크루를 갖다 넣은 이유는 뒤에다가 왜 스크루를 갖다 넣었을까요? 이 부분은 클럽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클럽에 이 페이스면에 볼이 맞을 수 있는 범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이 범주까지가 다 페이스면에 맞을 수가 있는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항상 모든 운동은 중심에서 중심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과 이 볼의 위치의 중심과를 이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볼이 분사될 수 있는 범주가 되는데 만약에 무게중심을 이 뒤로 이렇게 빼게 된다면은 무게중심을 뒤로 빼면은 이 무게중심 G1과 이쪽의 중심을 이으면은 이렇게 볼이 분사되는 각도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이 디스포션이 되는 분사되는 각도를 좀 더 점점 줄이기 위해서 설계하는 기법은 무게중심을 점점점 뒤로 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인위적으로 스크루를 쓴다든지 뭐를 써서 무게중심을 뒤로 빼면은 무게중심이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볼에 분사되는 각도는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한 부분들이 아이언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언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아이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거는 머슬백이죠. 근육이 머슬백이 뒤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보자들이 이런 머슬백을 쓰면은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무게중심 위치가 여기 있는데 요즘은 초보자들은 어떤 클럽을 쓰느냐면은 무게중심을 뒤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 텐데 이 무게중심을 뒤로 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만큼 이렇게 파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파버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클럽이 되면은 원래 무게중심 G가 여기 있다가 무게중심 G가 뒤로 옮겨가서 이렇게 무게중심 G가 뒤로 옮겨가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뒤로 옮겨가면은 볼에 대한 분사 각도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클럽이 아이언의 뒷부분이 이렇게 파져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언더컷이라고 그러죠. 언더컷이라 해서 이렇게 언더컷의 클럽을 쓸 때는 굉장히 방향성에서 굉장히 초보자들은 굉장히 좌우의 분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뒷부분, 캐비티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파져 있는 부분들이 초보자들이 하셔야 될 클럽 중에 하나예요. 나는 볼이 굉장히 왔다 갔다 분산이 심하다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언더컷의 클럽을 쓰게 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약간 좀 여기가 흘러갔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무게중심 G가 항상 이 라인상에 있게 되는데 이 무게중심 G에서 이 페이스면에 접선을 그은 다음에 이 무게중심에서 만나는 접점에다가 수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이 점이 바로 스윗스팟입니다. 이게 스윗스팟이에요. 요 점이 스윗스팟이 되는데 이게 스윗스팟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볼 스피드를 올리게 되면은 비거리가 월등하게 올라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볼 스피드를 예를 들어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스윙만 빨리 한다고 해서 비거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일 필수적으로
볼 스피드의 값을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될 텐데 볼 스피드 값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볼 스피드의 값은 예를 들어서 클럽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에 스윗 스팟에 이 부분이 스윗 스팟입니다. 이게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 건 점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회사들은 골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면서 우리 회사 클럽은 스윗 스팟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팟은 한 점에 불과해요. 한 점에 불과한데 여기에 맞을 확률은 일반인이 여기에 맞을 확률은 4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4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점이 스윗 스팟이 되는데 이 점에 맞았을 때 볼에 대한 이펙티브한 볼에 대한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스피드가 느리더라도 나는 연습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스윙 아크도 작고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나는 스윙 스피드가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포인트를 때리게 될 때는 굉장히 볼의 스피드는 반발에 대한 힘이 가장 키어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벗어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맞았을 때 볼 스피드하고 스윙 스피드하고에 대한 상관의 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 스피드 값을 스윙 스피드로 나눴을 때 이거의 값이 여기 맞았을 때 그게 수치가 1.5가량이 맥시마이즈입니다. 최대값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이거보다도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5 정도가 됐을 때 스윗 스팟에 맞았을 때가 최고값이 나오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값은 1.4 또 이쪽에 벗어날 때는 이 값은 1.3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무리 스피드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스피드를 100마일, 110마일, 120마일의 스피드를 올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을 벗어나서 맞게 된다고 한다면 볼 스피드는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볼 스피드가 떨어지면 비거리를 낼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1.5라고 하는 수치의 값을 우리가 영어로 이거 스매시 팩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데 이 식에서 스윙 스피드, 볼 스피드의 값을 스윙 스피드로 나눈 값을 스매시 팩터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어려운 식이 아니라 볼 스피드를 스윙 스피드로 나눈 값을 스매시 팩터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일 숙제거리 하나가 비거리를 늘려야 될 텐데 비거리를 늘리려고 한다면 볼 스피드를 늘려야지만이 반드시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관계식에서 볼 스피드는 뭐가 되냐는 이야기죠. 볼 스피드는 바로 이 스윙 스피드에다가 스매시 팩터를 곱한 게 돼서 이건 스매시 팩터 곱하기 스윙 스피드가 된다는 이야기지. 스윙 스피드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볼 스피드 값을 올려야 될 텐데 이 볼 스피드는 스매시 팩터 곱하기 스윙 스피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스윙 스피드만에 의해 가지고 볼 스피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볼 스피드는 스윙 스피드 곱하기 스매시 팩터가 되는데 스윙 스피드를 올리기는 말이죠. 스윙 스피드 올리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스윙 스피드를 올린다고 하는 거는 골프 초기 단계에서는 굉장히 스피드가 눈에 보이게 올라가지만은 어느 정도 골프에 대한 구력이 닿은 다음에는 스피드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방향성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그래서 스피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잡을 다 그만두고 연습장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솔루션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볼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스윙 스피드를 올려서 볼 스피드를 올린다?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볼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스윙 스피드 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올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스매시 팩터 값을 올려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스매시 팩터 값을. 그러니까 스매시 팩터 값이라는 거는 바로 가운데 맞추게 되면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가운데 맞추면은 굉장히 스매시 팩터 값이 올라갈 텐데, 근데 여러분들은 볼을 본인이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부분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냐는 이야기. 나는 비거리가 안 늘어난다. 비거리가 늘지 않는다. 클럽만 바꾸면 비거리가 늘어나. 클럽만 바꾸면 30야드, 40야드가 덜 늘어난다는 광고에 아주 그냥 불량한 광고에 노출돼 있어요. 드라이버 한 3번 바꾸면 100야드 더 늘어나는.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매시 팩터, 볼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 스매시 팩터 값을 올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본인의 스매시 팩터는 어디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본인의 스매시 팩터 값도 이해하지 않으면서 비거리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굉장히 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비거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스매시 팩터 값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 아마 시타장이 많이 있을 텐데 시타장에 가서 아마 저기 KZST 시타장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의 스매시 팩터 값을 다 체크할 수가 있어요. 스매시 팩터 값이 얼마인가 하는 거를 체크해서 스매시 팩터 값이 내가 너무 낮다. 그러면 낮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숙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솔루션을 찾아야 될 텐데요. 여기서 본다면은 클럽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맞춰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맞춰서 이 값이 1.5가 나타나야 될 텐데 1.5라고 하는 수치가 나타나지 않고 나는 점점 이게 분포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해서 점점 이렇게 가운데 맞는 능력이 떨어져서 비거리가 굉장히 저하돼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운데 맞춰야 될 텐데 어떻게 가운데 어쩌면은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하는 노력이 더 쉽지 않느냐. 가운데 맞게끔 하는 것보다도 가운데 맞추기 위한 노력보다도 스윙 스피드 값을 빨리 하는 노력이 더 효과적이지 아주 굉장히 심플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텐데요. 가운데 맞추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말이죠. 가운데 맞춰야지, 여기 맞춰야지 볼 스피드가 빨라지고 볼 스피드가 빨라지게 된다고 한다면 비거리가 월등하게 증가하게 될 텐데요. 월등하게 증가하게 될 텐데 가운데 맞지 않고 어떤 부분들은 말이죠. 어떤 부분들은 클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클럽에 자기가 임팩이 되는 포인트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냥 어느 한쪽에 집중되지 못하고 굉장히 분산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분산돼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에 대한 결론은 연습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은 연습 열심히 하라는 것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그러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클럽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운데 맞추게 되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한다면 클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클럽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클럽을 점검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어느 부분을 점검해야 되냐면은 이 클럽에 관한 샤프트 부분에서 편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내 샤프트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클럽이 편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어떤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의 중심은 여기 가운데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가운데 있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 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 때 말이죠. 굉장히 산업적으로 CAD라든지 그런 설계에 의해서 원을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공산품을 만들다 보면은 이 원의 중심에 있지 않고 중심이 움직여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만 하더라도 부위에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의 중심은 반드시 중심에 있게끔 돼 있어요. 중심이 돼 있는데 이렇게 설계해서 타이어를 만들었지만은 타이어가 인젝션해서 찍어내는 과정상에서 이 타이어 내부 안에 기포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이 중심이 이쪽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중심이 이쪽에 있을 때는 이 타이어의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억지로 이 중심 쪽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납을 갖다 붙여서 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쓰던 차가 아니라 새 차도 마찬가지로 중심이 가운데 설계가 되어 있지만은 중심이 있지 않아서 쏠리기 때문에 이렇게 납을 붙여서 중심을 이동하는 휠 밸런스를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옮겨 놓는데 만일에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중심이 이게 바로 편심입니다. 이게 편심입니다. 이렇게 편심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동차에 중심이 있지 않고 어느 중심이 이동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떨림 현상이 생겨요. 굉장히 떨림 현상이 생기듯이 원의 중심이 있지 않고 편심이 생겼을 땐 떨림 현상이 생기는데요. 바로 샤프트에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샤프트에. 이 샤프트를 본다면 말이죠. 샤프트는 이게 헤드가 꽂히는 부분과 이렇게 샤프트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팁 부분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버트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버트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그립이 꽂히는 부분이고 이쪽은 헤드가 꽂히는 부분인데 원이 두 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쪽에 원이 중심이 있고 이쪽에 원의 중심이 있어서 두 원의 중심을 갖다 이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중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중심축에 만일에 이 원 하나가 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이전해서 편심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중심축을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동하게 돼서 편심이 생기게 돼서 이렇게 샤프트에 편심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편심이 생겼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떨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떨림 현상이 생기게 된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은 고정이 돼 있고 어드레스는 제대로 하고 백스윙을 하고 임팩을 하는데 임팩하는 과정상에서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고속 촬영을 해보면 말이죠. 샤프트가 이렇게 해서 떨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떨면서. 그러니까 볼에 임팩되는 부분에 일정하게 이렇게 맞아줘야 될 텐데 이게 편심이 있는 샤프트가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떨림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페이스 부분에 맞게 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해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맞지 않고 이렇게 산탄식으로 벌어진다 할 때는 그때는 샤프트 부분에 편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거를 테스트해야지 샤프트가 편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가운데 맞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은 그 드라이버 샷을 했을 때 페이스면에 볼이 맞는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냐는 이야기죠. 그냥 무조건 막 한 몇 초 간격으로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때리기만 하지, 예를 들어서 몇 초 간격으로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0개, 50개, 100개씩 때리기만 하지, 그거를 한 샷씩 이렇게
임프루브 시키기 위한 노력을 본인이 하셔야 될 텐데, 그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페이스면에 볼이 어디에 맞는지 하는 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가운데 맞아야 될 텐데, 이렇게 가운데 맞아야 될 텐데, 나는 일반적으로 힐 쪽에 맞고 있다. 이게 힐 쪽에 맞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맞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매시 팩터 값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볼 스피드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볼 스피드가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비거리가 안 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맞게 됐을 때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샤프트 길이가 굉장히 긴 거예요. 샤프트가. 그 다음에 이런 부위에 맞게 됐다 할 때는 샤프트 길이가 너무 짧은 부분에. 그래서 본인의 샤프트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셔서 샤프트가 긴 샤프트가 쓰고 있는지, 내가 예를 들어 그런데 상업적으로 말이죠. 상업적으로 모든 골프 회사들은 점점 샤프트를 44인치에서 45인치로 또 46인치로 46.5인치로 이렇게 점점 키우고 있어요. 샤프트를 키우는데, 샤프트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샤프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스윙하는 스피드의 값이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윙하는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이게 90마일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45인치에서 91마일인데 46.5인치가 된다고 한다면 뭐 이 91마일이라고 하는 게 95마일이라 된다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극미한 수치만큼이 올라가서 이게 91마일이라고 한다면 91.5마일이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이 올라가는데, 샤프트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반작용이 생기냐면은 가운데 맞출 수 있는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샤프트 길이를 길게 해서 스윙 스피드 값을 높여서 비거리를 더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발상이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점점점 키우는 게 아니라 가운데 맞게끔 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맞게 하기 위한. 그래서 가운데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는 정리해보면 말이죠. 볼 스피드를 올려야 될 텐데, 볼 스피드를 빨리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볼의 임팩이 스윗스팟에 맞게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원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스윗스팟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스윗스팟에 맞지 않고 자꾸 산탄식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연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볼이 산탄적으로 맞는다 하는 것은 도리가 없는 이야기고요. 그거는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연습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력이 10년, 20년 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볼이 일정하게 맞춰지지 못하고 산탄이 되고 있다 할 때는 클럽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 클럽 중에서도 샤프트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샤프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샤프트라는 부분은 샤프트에 편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샤프트에 헤드가 이렇게 있고 그립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굉장히 압력을 줘서 딱 힘을 줘서 잡은 다음에 이 부분을 한번 튕겨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튕겨 보시면은 이 부분을 쫙 바이스에 물려서 쫙 고정시켜 놓고 이 부분을 한번 튕기면은 편심이 없는 샤프트는 굉장히 상하로 움직일 텐데, 편심이 있을 때는 이게 막 원을 움직이면서 이게 이렇게 위에서 당겼다가 내려놓으면 상하 움직임이 돼야 될 텐데, 상하 움직임이 되지 않고 막 원 운동을 하게 될 때는 편심이 있는 샤프트가 돼요. 그러니까 편심이 있는 샤프트는 굉장히 노력을 해도, 그런 샤프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거리가 늘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광구에 골프 회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편심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은 비거리가 늘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이 점이 먼저 하나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거리 X라고 하는 거는 G분의 V0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세타라고 하는 식에서 이 V0, 이 값을 최대로 하고 이 값을 최대로 하기 위한
우리가 과제를 했는데요. 이 과제는 바로 이게 V0가 볼 스피드이기 때문에 이 볼 스피드의 값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맞는 방법이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운데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편심이 없는 샤프트를 써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샤프트가 너무 긴 게 아닌지 또는 내가 너무 짧은 게 아닌지 하는 거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앞에다가 페이스면에다가 마커를 한 다음에 여기다 때렸을 때 내 볼이 이쪽에 맞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긴 거고, 앞쪽에 맞을 때는 너무 짧아서 샤프트의 길이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가 이게 남았어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숙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로 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볼 스피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편심을 체크해 본다, 샤프트의 길이가 슈터블한가 하는 걸 체크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부분을 B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게 숙제가 남아 있어요. B라고 하는 게 사인 2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클럽을 우리가 써서 스윙해서 볼이 날아갔다 할 때 이게 돼서 발사되는 각도가 세타예요. 이 발사 각도가. 이 발사 각도, 이 세타의 값을 발사 각도를 얼마로 해야지 비거리가 늘어났냐는 점. 발사 각도를 얼마로 했냐. 근데 여러분들 아마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